오늘 강의를 맡게 된 최웅님이라고 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이 강의는 윤범기 기자님의 세계를 바꾸는 명연설 강의인 걸로 알고 있고, 1강으로서 첫 번째 사례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연설을 통해서 좋은 연설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먼저 사실 직장인들 또는 요새 생활인들에게 시간이 돈인데 평일 저녁 이 시간에 와주신 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분의 시간이 헛되지 않게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소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이는 애가 올해 3살 된 제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 있고요. 그래서 보통 저 소개할 때 회사원이자 테리 아빠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대한민국 공화국 시민이고요. 이거는 가족 사진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게 된 배경은 다준다 연구소라는 청년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작업을 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이 연구소의 이사직을 맡으면서 제가 다양한 계기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설 대전에서 스태프로 참여해서 오바마 연설에 대해서 강연을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바마 연설의 특징이랄까 아니면은 비결에 대해서 알게 돼서 그 부분을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나오게 되었고요. 이태원대학교 말고 신촌대학교에서도 세상을 바꾸는 명연설학과 수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오바마의 연설을 가지고 제가 강연을 진행했었는데, 이 대목에서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나쁜 소식은 윤범기 기자님이 카톡방에 저를 오바마 연설 전문가라고 소개하셨던데 전문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종사하는 직장도 스피치 관련 회사는 아니고요. 대학에서 전공도 역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커뮤니케이션이나 이쪽을 제가 전공한 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전문가는 아닌데, 좋은 소식은 이제 제가 여러분과 똑같은 한 명의 시민이라는 겁니다. 한 명의 시민으로서 시민의 눈으로 정치인의 연설에 대해서 보고 느낀 점들을 제가 나름 정리를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정치 연설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잘 공유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과의 목적은 제가 알기로 한국 정치에서 연설을 부활시키자는 겁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 한국 정치인들도 연설을 중요하게 여기고 좋은 연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까지 진행된 민주당 경선에서 안희정 씨나 아니면 이재명 씨, 이런 분들이 명연설로 지지자들의 마음을 사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도 돌린 사례가 있긴 있죠. 하지만 여전히 한국 정치에서 연설은 그렇게 주목받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연설의 힘으로 높은 정치인의 반열에 올라서서 대통령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느 순간 한국의 정치 관련 법이 정치에서 연설의 공간을 퇴출시키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만이라도 정치 연설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걸 부활시키자는 게 이 학과의 목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연설 실력 하나로 세계 최고로 꼽히는 사람의 연설인데 과연 그런 연설만 있냐? 그건 아니라 한국에도 우리 옆에서 전문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 좋은 연설의 사례가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예습자료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카톡방에 올라온 예습자료 보신 분?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들 안 보셨기 때문에 그냥 준비한 거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짧게 우리 제일 뒤에 계신 멋진 남자분께서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냥 쭉 읽어주세요. 네. 처음 최고위원 선거에 나간다고 하니 사람들이 제게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어떻게 바꿀 거냐를 묻지 않고 어느 당대표 후보와 짝짓기를 할 것이냐를 물었습니다. 압니다. 선거는 이겨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기려면 강자에게 가서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것을, 이것은 제 앞에 놓인 현실이자 아마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 이동학,
현실보다는 이상을 쫓고 싶습니다. 청년들의 힘으로 선거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제가 충성해야 할 곳은 저 높은 곳이 아니라 저와 함께 이곳 바닥에서 삶을 살아내는 청년 친구들입니다. 고개를 숙여야 한다면 청년들에게 숙이겠습니다. 청년 당원들을 믿겠습니다. 네, 등장인물의 존재가 드러났죠. 이동학 씨가 그 2016년도군요. 더민주 전당대회 청년위원장 선거에서 했던 연설입니다. 결과적으로 더민주 전당대회 청년위원장은 국회의원 출신의 김병관 씨가 됐어요. 왜냐하면 인지도도 높고 그 다음에 이 청년위원장 선거를 뽑는 방식 자체가 현장 대의원 투표보다는 일반 여론조사가 더 높았기 때문에 됐는데 이 당일날 전당대회 당일날 현장에서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투표했을 때 이동학 씨가 70% 이상의 득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이동학 씨가 했던 연설이 거기 모여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울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비정치인이 했던 연설 중에 하나로 제가 소개를 했고요. 이거는 많이들 아실 것 같아서 혹시 이 내용 누가 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나름 한국 정치인이 했던 것 중에 유명한 연설이었습니다. 손을 번쩍 들기 쉬우시면 제 눈을 바라보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릴게요. 이러면 아무도 저를 안 바라보시더라고요. 네, 쭉 한번 읽으셨다고 보고 저기 파란색 옷 입으신 남자분 혹시 아시겠어요? 네, 눈빛이 범상치 않으셔서 지금은 새누리당이 아니지만 2015년도 당시에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씨가 원내대표 연설에서 했던 부분이에요. 이때가 어땠가 하면 세월호 참사가 바로 전해에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던 시기였는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진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성찰을 해야 된다고 했던 바로 그 연설입니다. 이것 때문에 유승민 씨가 사실 대통령 후보에까지 오르는 계기가 됐죠. 왜냐하면 이 연설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자라고 찍어가지고 새누리당 원내대표에서도 내보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거의 당에서 내몰렸다가 돌아왔었죠. 예, 그래서 나름 유명한 연설이라서 소개를 했고 이거는 제가 연설 자료를 준비하면서 발견하게 된 내용인데 이것도 되게 좋습니다. 이거는 기니까 눈으로 한 번만 읽어보실게요. 네, 이거는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 연설문의 특징은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것보다 눈으로 봤을 때 감동이 훨씬 더 진하다는 겁니다. 대조법이라고 하죠. A가 아니라 B 또는 비슷한 것들을 열거하는 이런 문장을 짜는 방식이 굉장히 탁월한 연설문인데 정의당의 조성주 씨가 2016년도였죠. 총선 나올 때 비례대표로서 썼던 선언문입니다. 이것도 저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조성주 정의당 대표의 연설문을 작성하는 과정을 기사로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좀 특이하게 연설문의 작성 과정의 그 내면을 드러낸 기사라서 제가 링크를 걸었으니 어차피 이 자리는 제가 끝나고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행히 한국에도 우리 곁에 프로급 정치인이 아니지만 이런 좋은 연설하는 사례가 있다는 걸 좀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정치 연설을 부활시키고자 하니까 연설은 도대체 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와 로마의 유명한 정치인이자 철학가들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데모스테네스, 로마의 키케로, 유명한 사람들인데 둘 다 연설을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케로가 연단에 서서 당시 시류에 대해서 연설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정말 멋진 연설이다 라고 했대요. 반면에 그리스의 데모스테네스가 연설을 하면 주로 데모스테네스는 아테네에 쳐들어오는 적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 이런 내용의 연설을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모두 같이 뛰어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차이가 뭐냐 하면 전자는 키케로는 잘한 연설인데 후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설이 사실은 말하기의 일종이고 우리가 보통 말 잘한다는 거를 고개가 이렇게 끄덕여지는 수긍할 만한 연설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연설의 핵심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 화자가 원하는 대로 변하게끔 하는 거, 그게 연설의 목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앞으로 4주 정도에 걸쳐서 연설문을 쓰실 텐데, 그때에도 핵심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뽐내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닿고자 하는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여러분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각인시키거나 아니면 그대로 행동하게끔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연설문을 써보시고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연설의 목적은 그런데 좋은 연설은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기 좀 글씨가 작지만 니콜로 마키아벨리라는 이탈리아의 정치 철학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군주론이라는 책을 써서 중학교 도덕교과서에도 실리신 분인데요.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한국 중학생들이 알고 있는 표현은 이겁니다.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 꾀. 이런 걸로 많이들 알고 있어요. 마키아벨리가 보통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는 권모술수의 대가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사실 제 시선을 잡았던 건 이 대목인데요. 궁수가 관역을 쏠 때 더 높은 곳을 겨냥을 한다고 합니다. 즉 관역이 눈높이에 있으면 궁수가 가리키는 곳은 머리 위라는 거죠. 왜냐하면 화살은 활시 위를 떠난 순간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높은 곳을 지향해야 목표에 닿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얘기하면서 마키아벨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대의 영웅들은 항상 그 앞선 시대의 영웅들을 따라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도 그 전에 앞선 시대의 영웅들을 따라했었고, 로마의 카이사르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 연설에 좀 초점 맞춰보면은 여러분께서는 사실은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좋은 연설을 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좋은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크게 이렇게 중심을 주목받지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잘하려면 그보다 더 높은 목표,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는 사람의 것을 보고 모방을 하려고 시도할 때 우리가 거기에 좀 다가갈 수 있다는 취지로 제가 이 대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오바마의 고별 연설이에요. 보통 제가 2004년도 오바마의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을 썼었는데 벌써 2004년으로부터 거의 15년이 지나가고 있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될 필요를 느끼던 차에 아주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이 고별 연설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와서 어떤 좋은 사례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한국에서 알려진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연설 기록들만 제가 뽑아봤거든요. 간단하게 보면 여기 보이시는 게 2004년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존 캐리를 지지 연설하는 연설입니다. 이때 한 유명한 말이 진보의 미국과 보수의 미국이 아닌 하나된 미국만 있을 뿐이다. 이 말을 했었어요. 다른 말로 빨간 미국도 없고 파란 미국도 없고 하나의 미국만 있을 뿐이다. 이 연설이 나간 직후에 미국 정치에서 오바마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각인이 됐고, 한국에서도 한국 언론이 뭐라고 소개했냐면은 검은 케네디의 등장이다. 왜냐하면 역대 미국 정치에서 가장 연설을 잘했던 것으로 꼽히는 사람이 케네디 대통령인데 얼굴색이 검은 케네디가 나타났다는 식으로 소개가 됐었습니다. 2008년도 때는 오바마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해이죠. 결국 이겨가지고 44대 대통령이 됐는데, 이 당시에 오바마가 굉장히 친했던 흑인 목사분이 갓댐 아메리카라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와중에 흥분하셔가지고 미국이 지속적으로 흑인들을 억압하고 차별해왔고 살해해왔다. 이런 망할 놈의 미국 망해버려라.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유튜브에 퍼져가지고 오바마 대통령과 이 목사님의 관계는 뭐냐는 식으로 미국 언론에서 굉장히 집요하게 공격을 당했는데, 흑인이니까 좀 더 당혹스러웠겠죠. 왜냐하면은 전통적으로 흑백 간의 인종 문제가 미국에 심하니까. 근데 그 당시 이 연설 하나로 오바마 대통령이 그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위기를 극복하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이 부분은 재임 중에 있었던 둘 다 총기 사고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사고로 사망하신 분들을 추도하면서 했던 연설인데, 2011년도에 애리조나주에서 있었던 총기 사고 이후에 연설을 하면서 51초의 침묵, 연설하다가 침묵을 많이 했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근데 말을 하고 있을 때보다 그
그 침묵의 순간이 미국인들에게 더 진한 감동을 줬다고 해서 한국에서도 51초의 침묵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됐었고, 이거는 좀 최근에 오바마가 연설 중에 노래 불렀다 뭐 이런 기사 보셨을 수도 있는데, 예, 노래를 부르면서 유명했던 연설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 언론에도 계속 소개가 되었는데, 자, 이 부분을 제가 준비한 이유는 저희의 강의는 여기 나와 있는 걸 다루진 않을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네,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서 그 연설문의 내용이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바마가 듣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 보여줄 건데,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 오바마 연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오바마 연설의 힘은 그 연설문의 내용에도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그 삶, 그러니까 백인 엄마와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서 흑백 갈등 해결을 위해 쭉 진력해온 통합의 삶에도 있고, 연설할 때 오바마 대통령이 보여주는 퍼포먼스의 기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건 짧게만 보면, 그 엘러트 메라비안이라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 말하기를 의사소통에서 비언어적인 신호, 바디랭귀지가 되겠죠. 이게 55%, 목소리와 관련된 음성적인 부분이 38%, 말 자체는 7%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만큼 말 이외의 요소가 사람들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고, 오바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뭐 나중에 연설 보시면은 실제로 아실 거라서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요 손짓만 제가 몇 개 모아봤는데 이런 손짓을 많이 할 겁니다. 강렬한 눈빛, 개방된 자세, 요 손짓, 이 강조할 때 손짓, 그리고 오바마의 연설은 동작이 굉장히 절제가 됐어요. 그래서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연단 바깥으로. 예, 침묵하는 경우도 많고, 예, 적절한 침묵.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연설 볼 때 그 이 장면을 떠올리시면은 약간 더 재미있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정치 연설의 특징 때문에 제가 연설의 배경 부분을 마련했는데, 정치 연설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현장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 느끼는 부분들을 전달하는 게 연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오바마가 한 연설이 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쉽게 와닿기 힘든 부분도 있고, 역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하신 이후에 했던 여러 연설들이 미국 사람이 보기에는 좀 더 와닿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갭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미국 정치에 대한 간단한 배경 지식을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마련을 했는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는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있었던 주요 사건들입니다. 제가 그냥 제목만 읽을 테니까 넘어가시면 2007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 해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저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고, 대선 승리를 하고 그 이듬해에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위기였기 때문에 구제금융을 과감하게 하고, 예, 오바마의 핵심 법안이었던 오바마 케어 의료 법안이 의회 통과, 그리고 9.11 테러의 주범이었던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이라크전 종결, 그리고 총기 규제 법안 부결. 이게 좀 컸었는데,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총기를 규제하려고 오바마가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건이었고, 그 밑에 이거는 이제 흑인에 대한 백인 경찰 간의 총기 난사로 인해서 흑인이 죽은 흑백 간의 갈등을 야기한 사건, 불법 이민자 강제 송환 중지, 이란 핵협상 타결, 대법원에서 오바마 케어는 합헌이다, 동성결혼 합헌이다,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교회에서의 총기 사건, 그리고 파리 기후협약에 서명해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나중에 탈퇴하고, TPP라는 무역협정을 서명했지만 트럼프가 또 탈퇴하고,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하고 오바마가 고별 연설을 하는 식으로 이런 드라마가 미국 정치에서 진행이 되었었고요. 이거는 오바마 퇴임 시에 취임 직후와 퇴임 후의 경제 상황을 좀 비교한 겁니다. 다우존스는 미국의 주식시장인데 아주 높아졌죠. 실업률도 7.8%에서 5.8로 낮아지고,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 5.4에서 3.5%로 늘어나고, 적자도 9.8에서 2.8로 줄어들고, 소비자 자신감도 37에서 94로 늘어나고. 네.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가 끝난 시점에
지지율이 60%였다고 해요. 굉장히 높은 지지율입니다. 사실 많은 대통령들이 거의 들어올 땐 당당하게 들어왔다가 기어 나가잖아요. 근데 오바마는 당당하게 들어오고 당당하게 나갔는데 그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가 좋아졌어요. 오바마 재임 중에. 예, 그래서 미국인들이 높은 평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속을 뒤집어 보면은 60% 중에 98%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호응을 했고 공화당은 18%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지율 자체도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굉장히 양극단이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보여드렸고 이거는 이제 역설적으로 지지율이 되게 높게 끝났고 경제도 살렸는데 오바마 임기 중에 민주당이 상원에서 11석 잃어버리고 하원에서 60석, 주지사는 14석, 기타 주의회에서 900석을 잃어버렸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의 그 유산 내지는 업적을 바라보는 시선도 좀 엇갈려 있다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반부 설명이 거의 끝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해야 연설 내용을 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저 선생님 잠시만 여기 하나하나 트럼프의 발언을 좀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뒤에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시니까. 2016 대선 중 트럼프의 논쟁적 발언, 이슬람 극단주의 문제 해법 찾을 때까지 무슬림 입국 전면 금지. 네, 이거 충격적이었죠. 미국에 못 들어온다, 무슬림들은. 네. 멕시코 불법 이민은 마약 범죄, 강간범을 들여온다. 일부는 좋은 사람, 거대한 벽 건설. 네, 멕시코에서 이민자가 많이 오는데 강간범이다. 물론 일부는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큰 벽을 세워가지고 막아버리겠다. 돈은 멕시코가 내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나프타, 한미 FTA, TPP 등 무역협정. 미국 일자리 빼앗는다. 최악의 딜, 퍼주기만 해. 네, 사실 이제 무역 협정을 체결해서 뭐 국가 간의 교역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서로 더 먹고 살기 좋아진다는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무역 협정 때문에 일자리가 떨어졌다, 못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마지막도 읽어주시겠어요? 세 가지도. 오바마 케어, 형편없는 제도, 대통령 되면 폐기할 것. 기후변화에 대해 중국이 유포한 새빨간 거짓말, 기업에게 부담만 지워. 인종 문제, 인종 갈등, 인종 문제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심각. 네, 이게 사실은 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 추구했던 여러 정책 분야에 대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거친 표현으로 비판했던 내용들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선에서 이런 발언을 하면서 트럼프가 민주당으로부터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반감을 사고 있던 차에 트럼프가 결국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 얼마 후에 오바마가 고별 연설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바마 연설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전통적으로 한국에는 이제 크게 뭐 지금은 4당이죠.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그 다음에 바른정당, 국민의당, 뭐 정의당까지 있는데 미국은 크게 당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2개 당이 그 특징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제가 읽지 않고 우리 조화로이님 맞으시죠? 네. 성함이 한번 공화당하고 민주당의 차이를 첫 번째 줄부터 이렇게 그냥 읽어주시겠어요? 공화당은 이렇게, 민주당은 이렇게. 네. 네. 공화당은 개인주의, 자립, 경쟁. 민주당은 연대의식, 평등한 기회, 정책. 또 공화당은 개인의 책임. 민주당은 정부의 역할. 네, 사실 이 2개가 미국 정치의 핵심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개인이 노력해서 정당하게 얻은 결과물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 하지 말자. 개인 간의 경쟁을 통해서 개인이 이룬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말자는 게 공화당이고, 민주당은 경쟁 자체는 뭐 인정하는데 경쟁이 사실은 평등하진 않지 않냐. 가난한 집 자식과 부자 집 자식이 경쟁해서 부자 자식이 이겼다고 그게 어떻게 능력의 산물이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정부가 개입해서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2개가 사실은 핵심이고요.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도 이렇게 민주당과 공화당이 큰 차이를 보입니다. 계속 읽어주시겠어요? 네. 공화당은 안보, 군대. 민주당은 외교, 평화. 공화당은 신앙심, 민주당은 세속적 가치. 공화당은 가족, 민주당은 국가, 사회. 공화당은 엄격한 인지 정책,
민주당은 관대한 이민 정책, 공화당은 동성애 반대, 민주당은 동성애 옹호, 공화당은 프로-라이프, 민주당은 프로-초이스. 맨 마지막 거는 이게 한국말로 옮기기 좀 애매해서 이렇게 했는데 임신 중절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성이 임신을 중간에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화당 쪽은 그 태아도 생명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생명을 옹호한다고 해서 프로라이프가 되겠고요. 민주당은 아이를 임신해서 낳고 안 낳고는 여성이 선택할 부분이다. 특히 예를 들면은 막 1, 2주밖에 안 된, 5주밖에 안 된 태아가 과연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미리 규정을 해서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 및 출산을 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여성의 선택을 강조하기 때문에 프로-초이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많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오바마가 연설을 할 때는 특이하게 기존 정당 간의 입장을 넘나들면서 연설을 하거든요. 근데 오바마의 입장이 오락가락해서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연설을 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될 기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내가 미리 수긍한다. 그리고 그걸 한 번 더 반박한다. 그걸 나중에 제가 연설에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나눈 거니까 여기까지 오바마 연설을 잘 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공부였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오바마 연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실력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미 오바마의 고별 연설을 다 번역해서 자막까지 깔아놓으신 영상들이 있어서 제가 이 연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해야 됐으면 못했을 텐데 글씨도 큼직큼직하게 아주 잘 보이게 해주셔가지고. Thank you. It's good to be hom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지금 연설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죠. 계속 박수 치느라고. 이게 생방되고 있는 부분인데도. I gotta move. 아마 이 자리에는 민주당 정치인, 민주당 지지자, 민주당은 아니지만 오바마 지지자, 그 다음에 그냥 보통 미국 사람들까지 다 와 있을 거예요. 시카고에서 있었던 연설입니다. You can tell that I'm, you can tell that I'm a lame duck because nobody's following instructions. 네, 농담 한번 하면서 시작을 하죠. 연설 시작해야 되는데 아무도 잘 말을 안 듣네요. 레임덕입니다. My fellow Americans, Michelle and I have been so touched by all the well wishes that we've received over the past few weeks. But 네, 방금 장면을 통해서도 이미 짐작이 되시죠? 얼마나 인기가 많은 대통령으로 끝내는지. 사람들이 연설을 시작하게끔 놔두지 않잖아요. eye to eye or rarely agreed at all. My conversations with you, the American people, living rooms, in schools, farms, on factory floors, diners, and on distant military outposts. Those conversations are what have kept me honest, and kept me inspired, and kept me going. And every day I have learned from you. 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You made me a 그 better president. 첫 시작이 되게 중요한데요. 모든 정치 연설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연설하고 2004년도 오바마를 유명하게 했던 연설을 비교해 보면은 2004년도에는 오바마가 자기소개로 연설을 시작해요. 자기 아버지는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이시고 자기 엄마는 미국 남부에서 태어난 백인이신데 두 분이 결혼해서 제가 태어났습니다라는 식으로. 왜냐하면 그 도대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청중들이 그 말을 들어줄 거니까. 근데 여기서 오바마는 이미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소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식으로 시작을 하죠. 이겁니다.
Whether we have seen eye to eye or rarely agreed at all, my conversations with you, the American people, in living rooms and in schools, in farms, on factory floors, at diners, and on distant military outposts. Those conversations are what have kept me honest, and kept me inspired, and kept me going. And every day I have learned from you. You made me a better president, and you made me a better man. So I first came to Chicago when I was in my early 20s, and I was still trying to figure out who I was, still searching for a purpose in my life. And it was a neighborhood not far from here where I began working with church groups in the shadows of closed steel mills. It was on these streets where I witnessed the power of faith and the quiet dignity of working people in the face of struggle and loss. I can't do that. 아니 이게 농담 삼아서 이 오바마 연설 그 보면은 유튜브에 댓글 같은 게 달리는데 보면은 아 한국으로 수입하고 싶다 또는 내가 오바마 선거 나가고 싶어가지고 미국 시민 되고 싶다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바마 연설이 감동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4년 더 하라고 하는데 그 사실 그 배경에 나온 이유는 누가 연설을 하는데 계속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아까 어떤 여자분이 아마도 오바마 대통령의 노선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항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4년 더 함성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묻어버리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셔도 오바마가 굉장히 손짓을 많이 하죠. 막 이거 하고 막 여기저기 보고 이런 역동적인 몸짓과 손짓이 오바마 연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요것도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오바마 눈썹이 이렇게 아래로 처진 일자예요. 근데 눈썹 끝이 올라간 사람이 있고 내려간 사람이 있는데 아래 그 끝으로 갈수록 내려간 눈썹이 사려 깊음, 현명함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바디랭귀에이지. 그래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눈썹이 항상 이랬거든요. 오바마도 항상 이래요. 그래서 왠지 사려 깊어 보이고 왠지 사람이 이렇게 성찰하는 것 같고 이런 이미지를 좀 준다고 합니다. Now this is where I learned that change only happens when ordinary people get involved and they get engaged and they come together to demand it. After 8 years as your president, I still believe that. And it's not just my belief. 네, 지금 첫 부분에서 이 연설 전체를 관통할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왔어요. 보통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서만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이 연설의 주제이자 그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연설 초반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거고요. 오바마가 이 주제를 어떤 식으로 드러내는지 좀 더 보겠습니다. It's the beating heart of our American idea. Our bold experiment in self-government. It's the conviction that we are all created, endowed by ou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among them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네, 굉장히 멋진 표현인데 이게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독립선언문에 담았던 표현입니다.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받았는데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이다. 미국인들은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 역사 되게 중시해요. 역설적이죠. 한국은 반만 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 고조선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근데 미국은 불과 200몇 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역사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데 미국인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건국 시절의 이야기. 워싱턴, 해밀턴, 여러 가지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메디슨 같은 사람들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근데 오바마가 이렇게 미국인이면 누구나 관심이 있고 누구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국 시절의 이야기를 꺼낸 것도 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It's the insistence that these rights, while self-evident, have never been self-executed. That we, the people, through the instrument of our democracy, can form a more perfect union. What a radical idea. The great gift that our founders gave to us. The freedom to chase our individual dreams through our sweat and toil and imagination, and the imperative to strive together as well to achieve a common good, a greater good. 네, 이것도 약간 관련이 있는데 개개인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자유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함께 단결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네,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For 240 years, our nation's call to citizenship has given work and purpose to each new generation. It's what led patriots to choose republic over tyranny, pioneers to trek west, slaves to brave that makeshift railroad to freedom. It's what pulled immigrants and refugees across oceans in the Rio Grande. It's what pushed women to reach for the ballot. It's what powered workers to organize. It's why GIs gave their lives at Omaha Beach, Iwo Jima, Iraq, and Afghanistan. And why men and women from Selma to Stonewall were prepared to give theirs as well. 네, 이분은 이미 울고 계시네요. 저는 사실 울 정도는 아니었는데 자, 여기까지 오바마가 처음에 주제 던졌죠. 보통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야만 변화는 온다. 각자 개인의 꿈을 쫓을 자유가 있지만 동시에 함께 일해야 된다. 이 주제를 오바마가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자기가 옛날에 20대 때 시카고에 와서 했던 일,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내세웠던 이념, 그리고 방금 쭉 열거했던 미국의 역사, 예. 개인사와 건국의 이념, 그 다음 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역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기의 주제를 뒷받침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내용에 묶어서 제시하는 거예요. 건국 이념, 미국 역사, 미국인들 되게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그런 거에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참여를 통한 변화, 그 다음에 개개인의 자유 및 공동체의 연대가 다 녹아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걸 모두가 동의하고자 하는 거에 묶어서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더 강화하는 이런 식의 기법을 방금 썼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보실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총 40분 넘는 연설인데 연설마다 박수가 터져 나오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한번 세보세요. 왜냐하면은 연설은 말하는 사람과 청중의 교감인데 오바마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청중이 박수 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모인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강렬하게 느끼는 부분을 오바마가 이렇게 건드려줬을 때 박수가 나오거든요. 아까 나왔던 거는 이민자들이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는 대목에서 박수가 나왔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리오그란데 강이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강인데 거기를 통해 이제 멕시코의 이민자들이 많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아까 얘기한 게 멕시코에 장벽 세워가지고 부분을 이제 막아버리겠다. 이 대목이 굉장히 분노로 샀거든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근데 그 대목을 오바마가 역사 속에서 어떤 하나의 물결로 얘기하니까 박수가 나오는 거죠. 예. So that's what we mean when we say America's exceptional. Not that our nation's been flawless from the start, but that we have shown the capacity to change and make life better for those who follow. Yes, our progress has been uneven. The work of democracy has always been hard. It's always been contentious. Sometimes it's been bloody. For every 2 steps forward, it often feels we take 1 step back.
But the long sweep of America has been defined by forward motion, a constant widening of our founding creed to embrace all, not just some. 네, 여기까지는 미국의 역사를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일시적으로 후퇴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쭉 발전해 왔다는 내용을 얘기한 거고요. If I had told you 8 years ago that America would reverse the Great Recession, reboot our auto industry, and unleash the longest stretch of job creation in our history, if I had told you that we would open up a new chapter with the Cuban people, shut down Iran's nuclear weapons program without firing a shot, take out the mastermind of 9/11. If I had told 박수가 계속 커지죠. 지금 계속 잘 건드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오바마가 퇴임했을 때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오바마가 뭘 제일 잘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경제 살린 거, 그 다음에 외교 문제, 이란 핵협상 타결하고 그 오사마 빌라덴 사살하고 이런 것들이 꼽혔거든요. 그런 것들을 강조하니까 박수가 나오는 겁니다. told you that we would win marriage equality and secure the right to health insurance for another 20 million of our fellow citizens. If I told you all that, you might have said our sights were set a little too high. But that's what we did. That's what you did. You were the change. 네, 이렇게 내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 덕분이라고 잠시 겸양의 뜻을 표했는데요. 그 오바마가 지금 미국 역사가 쭉 발전해왔고 자기 재임 중의 업적을 강조한 이유는 트럼프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아까 그 여러 가지 오바마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이 말은 미국인들이 오바마 시기는 별로라고 심판을 내린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좀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 정치적 상황이 오바마가 역사의 발전, 자기 임기 중의 업적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는 부분인데 아까 잠깐 나왔었지만 오바마가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근데 물론 계속 발전한 것만은 아니라 문제도 있었다. 네. 이 부분은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연설을 할 때는 내가 어떤 주장을 할 때 상대가 반박할 만한 부분들을 미리 수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오바마 임기 중에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안 좋은 것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걸 미리 인정하는 거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전에. 이거를 전문용어로 반박 수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연설하실 때 어떤 주장을 막 하시려는 순간에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할 만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걸 미리 연설 중에 얘기해 버리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 사람이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고 사려가 깊고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상을 주니까요. 그 다음에 동시에 오바마가 얘기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일시적인 후퇴는 극복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자기의 주장을 강조를 하는 거죠. 이 연설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극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2004년도 오바마의 민주당 기조연설, 그때는 이게 정말 잘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글로 자막이 들어간 영상이 있으니까 꼭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때 민주당 전당대회, 그냥 유튜브에다 2004 민주당 전당대회 오바마 연설 치시면 나와요. You answered people's hopes, and because of you, by almost every measure, America is a better, stronger place than it was when we started. World will 예, witness. 잠이 깨시죠? 자, 계속 들으십시다. The peaceful transfer of power from one freely elected president to the next. 이것도 방금, 자, 사실은 이렇게 미국의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나서
방금 전에 우리가 또 민주주의의 역사를 목격했다. 당이 다른 정당으로 평화롭게 정권이 넘어간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트럼프의 대선을 인정을 하죠. 예, 이 부분도 사실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거는 단지 민주당 지지자만이 아니라 공화당 지지자, 트럼프 찍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 주장에 동의할 만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반대할 만한 사람들에게도 뭔가 동의할 거리를 계속 주는 것이 이 오바마 연설의 특징인데, 그것들을 여러분도 나중에 연설문 작성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편의 얘기도 미리 예상해서 미리 내가 인정하는 거. I committed to President-elect Trump that my administration would ensure the smoothest possible transition, just as President Bush did for me. Because it's up to all of us to make sure our government can help us meet the many challenges we still face. We have what we need to do so. We have everything we need to meet those challenges. After all, we remain the wealthiest, most powerful, and most respected nation on earth. Our youth, our drive, our diversity and openness, our boundless capacity for risk and reinvention means that the future should be ours. But that potential will only be realized if our democracy works. Only if our politics better reflects the decency of our people. 네, 그래서 트럼프가 비판했던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번영하고 꿈으로 가득 차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민주주의가 잘 작동해야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부터 끝까지 쭉 나오는 내용은 이 민주주의라는 게 어떻게 작동해야만 미국이 더 강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프레이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었거든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뒤집어 말하면 미국은 현재 위대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자기를 강조한 거고, 클린턴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Stronger Together, 함께 해야만 더 강해진다. 이렇게 우리가 분열하지 말고, 뭐 백인과 흑인을 나누지 말고, 이민자와 본토를 나누지 말고 함께 가야만 더 강해진다, 이걸 얘기 많이 했었고, 오바마는 사실은 노골적으로 연설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은근히 간접적으로 계속 트럼프를 비판을 하고 클린턴을 이렇게 옹호하는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오바마 연설의 특징이더라고요. 홍준표 씨처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반대 진영을 비판하고 자기 진영을 이렇게 옹호하는 거죠. Only if all of us, regardless of party affiliation or particular interests, help restore the sense of common purpose that we so badly need right now. And that's what I want to focus on tonight. The state of our democracy. Understand, democracy does not require uniformity. Our founders argued, they quarreled, eventually they compromised. They expected us to do the same. But they knew that democracy does require a basic sense of solidarity. The idea that for all our outward differences, we're all in this together, that we rise or fall as one. 여기서도 한 번 더 나오죠. 민주주의라는 거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고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논쟁하는 걸 동의하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다. 예. 이 부분이 아까 민주당이랑 공화당 제가 비교할 때, 공화당은 개인의 자유, 개개인들이 노력을 통해서 경쟁해서 달성하는 걸 되게 중시하고, 민주당은 경쟁에서 뒤처진다도 포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연대는 민주당의 가치고 경쟁과 개인의 자유는 공화당의 가치인데 둘 다 강조를 하죠. 일반적으로 민주당 쪽은 자기의 가치만을 주장할 텐데, 이것도 사실 오바마가 미리 공화당 쪽의 가치도 중요하다고 인정을 해주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은근히 민주당 쪽의 가치를 이렇게 강조하는, 반대를 수용하지만 자기 주장 한 번 더 하는 이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re have been moments throughout our history that threatened that solidarity. The beginning of this century has been one of those times. A shrinking world, growing inequality, demographic change, and the specter of terrorism. These forces haven't just tested our security and our prosperity, but are testing our democracy as well. And how we meet these challenges to our democracy will determine our ability to educate our kids and create good jobs and protect our homeland. In other words, it will determine our future. To begin with, our democracy won't work without a sense that everyone has economic opportunity. And the good news is that today the economy is growing again. Wages, incomes, home values, and retirement accounts are all rising again. Poverty is falling again. 자, 민주주의가 작동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위협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가 없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이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불평등은 연대를 약화시키니까. 얘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경제 얘기를 하는데, 경제가 이제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먼저 강조를 하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비판했으니까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The wealthy are paying a fair share of taxes, even as the stock market shatters records. The unemployment rate is near a 10-year low. The uninsured rate has never ever been lower. 네, 또 박수 크게 나오죠. 의료보험이라는 민주당이 중요한 이슈를 건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크게 나오는 겁니다. Healthcare costs are rising at the slowest rate in 50 years. And I've said, and I mean it, if anyone can put together a plan that is demonstrably better than the improvements we've made to our healthcare system that covers as many people at less cost, I will publicly support it. Because that, after all, is why we serve. Not to score points or take credit, but to make people's lives better. But for all the real progress that we've made, we know it's not enough. Our economy doesn't work as well or grow as fast when a few prosper at the expense of a growing middle class and ladders for folks who want to get into the middle class. That's the economic argument, but stark inequality is also corrosive to our democratic idea. While the top 1% has amassed a bigger share of wealth and income, too many of our families in inner cities and in rural counties have been left behind. The laid-off factory worker, the waitress or healthcare worker who's just barely getting by and struggling to pay the bills, convinced that the game is fixed against them, that their government only serves the interests of the powerful. That's a recipe for more cynicism and polarization in our politics. 네,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경제적 불평등이 민주주의에 안 좋다는 얘기를 오바마가 하고 있는 건데, 그때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의료계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의료보험을 낼 돈이 없다는 식으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내고자 하는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경 연설할 때도 그런 대목이 나왔죠. 마지막으로 어머니한테 보낸 문자가 다음 생에는 공부를 더 잘할게요. 이런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 주변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던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식으로 구사를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던져서 감동을 꺼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정치 연설의 기법 중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지금 그 부분을 보여줬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중에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내용을 쭉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본 것 같으니까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내용은 계속 우리가 이만큼 성장을 했지만 이런 위기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야 되는 식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자기 주장에 대한 비판을 미리 수용하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오케이, 여기도 이 부분 잠깐만 보면 To give workers the power to unionize for better wages, to update the social safety net to reflect the way we live now, and make more reforms to the tax code so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who reap the most from this new economy don't avoid their obligations to the country that's made their very success possible. 부자와 기업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겨서 똑같이 나라에 기여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이 다 하나하나 여기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동의할 만한 내용들을 던져서 박수를 끌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네,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로 두 번째 얘기하는 거는 한국에서는 사실은 없는 문제인데 인종 문제입니다. 그 오바마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 사회에서 드디어 이제 미국이 오래된 흑백 문제로부터 극복하고 새 시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여러 건의 총기 사고나 흑백 문제로 많이 무너지거든요. 그 부분이 민주주의의 위기다라는 얘기를 오바마가 하면서 끌어갈 겁니다. There's a second threat to our democracy, and this one is as old as our nation itself. After my election, there was talk of a post-racial America. And such a vision, however well-intended, was never realistic. 네, 본인도 인정하는 거죠. 자기 임기 중에 인종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Race remains a potent and often divisive force in our society. Now, I've lived long enough to know that race relations are better than they were 10 or 20 or 30 years ago, no matter what some folks say. You can see it not just in statistics, you see it in the attitudes of young Americans across the political spectrum. But we're not where we need to be. And all of us have more work to do. 네, 자 그래서 인종 문제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해결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대목이 나오니까 제가 그 부분만 좀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자, 인종 문제는 존재하지만 그게 일부 백인과 흑인 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오바마가 어떻게 풀어가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If every economic issue is framed as a struggle between a hardworking white middle class and an undeserving minority, then workers of all shades are going to be left fighting for scraps while the wealthy withdraw further into their private enclaves. If we're unwilling to invest in the children of immigrants just because they don't look like us, we will diminish the prospects of our own children because those brown kids will represent a larger and larger share of America's workforce. 박수 소리가 굉장히 커지죠. 예.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민 문제에 대해서 오바마가 건드리고 있는 거고 이걸 어떻게 건드리냐면은 그 이민을 온 미국의 이주민의 아이들은 남의 자식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식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미국 경제 살릴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내용을 저처럼 재미없게 얘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멋있게 표현했다는 게 사람의 이야기를 써서 감동을 이끌어낸다는 포인트입니다. And we have shown that our economy doesn't have to be a zero-sum game. Last year, incomes rose for all races. 네, 자 여기에서 오바마가 특이한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넘어가고. For blacks and other minority groups,
That means tying our own very real struggles for justice to the challenges that a lot of people in this country face. Not only the refugee or the immigrant or the rural poor or the transgender American, but also the middle-aged white guy who from the outside may seem like he's got advantages, but has seen his world upended by economic and cultural and technological change. We have to pay attention and listen.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이 대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흑백 문제, 인종 문제를 얘기할 때 보통 생각하는 프레임은 백인이 강자, 이익을 많이 받고 흑인이나 뭐 히스패닉이나 아니면 아시아계가 차별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차별받는 사람들을 도와줘서 동등하게 이끌자 이런 식으로 끝나기가 쉬운데 오하가 방금 얘기한 거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백인 남자들이 그러니까 백인 중년 남자들이 많은 이익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도 변하는 시대에서 혼란스럽다. 많은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식으로 그쪽의 이야기를 수용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종 문제 얘기하면은 둘 중에 하나가 되기 쉽습니다. 백인으로부터는 반감을 사고 흑인 및 나머지로부터는 동의를 사기가 쉬운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인종 문제도 양쪽 모두의 입장에서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오바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백인의 관점에서도 인종 문제가 또는 인종 문제로 인한 차별이 어떻게 느껴질지를 짚어주는 것은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미리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백인의 동의를 미리 사고 하지만 물론 여전히 흑백 차별은 엄존하고 흑인들에게 많은 차별이 있다는 얘기를 다음과 같이 할 겁니다. For white Americans, it means acknowledging that the effects of slavery and Jim Crow didn't suddenly vanish in the 60s. That when minority groups voice discontent, they're not just engaging in reverse racism or practicing political correctness. When they wage peaceful protests, they're not demanding special treatment, but the equal treatment that our founders promised. 이 대목이 멋있어요. 스페셜 트리트먼트를 바라는 게 아니고 이퀄 트리트먼트를 바란다.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동등한 대우. 예, 이게 이제 그 대조법이죠. 예, 이런 식으로 멋있는 표현을 쓰면서 또 이렇게 기립박수를 끌어내고 있죠. For native-born Americans, for native-born Americans, 네. 자, 그래서 인종 문제도 여기까지 보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네, 계속 이제 그 인종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가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도 충분히 이 사회의 일원이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it's become safer to retreat into our own bubbles, whether in our neighborhoods or on college campuses or places of worship, or especially our social media feeds. 마지막 거는 트럼프 디스죠. 소셜미디어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자기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 속에 묻혀서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간간히 유머도 하고요. 예, 세 번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Instead of basing our opinions on the evidence that is out there. And this trend represents a third threat to our democracy. But politics is a battle of ideas. That's how our democracy was designed. In the course of a healthy debate, we prioritize different goals and the different means of reaching them. But without some common baseline of facts, without a willingness to admit new information and concede that your opponent might be making a fair point and that science and reason matter, then we're going to keep talking past each other. And will make common ground and compromise impossible.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파성 때문에 사실조차 부인하지는 말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위기다. 그러면서 역시 트럼프를 비판을 하죠. And isn't that part of what supposed to spend money on preschool for kids? But 잠깐만요. 오케이. because, as my mom used to tell me, reality has a way of catching up with you. Take the challenge of climate change. In just 8 years, we've halved our dependence on foreign oil. We've doubled our renewable energy. We've led the world to an agreement that has the promise to save this planet. But without bolder action, our children won't have time to debate the existence of climate change. They'll be busy dealing with its effects. More environmental disasters, more economic disruptions, waves of climate refugees seeking sanctuary. Now we can and should argue about the best approach to solve the problem. But to simply deny the problem not only betrays future generations, it betrays the essential spirit of this country, the essential spirit of innovation and practical problem solving that guided our founders. 네, 여기서 잠깐만 제가 질문을 할게요. 혹시 이 중에 기후변화는 실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구는 더워지고 있지 않다. 지구온난화는 사실이 아니다. 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은 부인하지 않을 건데 그 지구온난화 자체가 미국에서 하나의 정치 이슈가 되면서 공화당들은 부인하고요.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민주당원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당파성이 심해지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하는 것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게 민주주의의 위기다라는 얘기를 기후변화 얘기를 예로 들어서 하고 그럼으로써 아까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 중에 기후변화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비판을 한 겁니다. 네, 세 번째 부분도 넘어가고 네 번째가 하나 더 있는데 네 번째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번째도 넘어가고 마지막 포인트 보면서 끝날 텐데 그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 강의와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또는 정치는 프로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보통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 오바마가 처음에 얘기했던 보통 사람들이 참여할 때 변화가 온다는 내용을 마지막에 배치함으로써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요.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When we write off the whole system as inevitably corrupt, and when we sit back and blame the leaders we elect without examining our own role in electing them. It falls to each of us to be those anxious, jealous guardians of our democracy. To embrace the joyous task we've been given to continually try to improve this great nation of ours. Because for all our outward differences, we in fact all share the same proud title. The most important office in the democracy. 자막이 안 나오니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모든 외형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이 공통의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타이틀, 바로 시민, 시민이라는 타이틀. Citizen. So you see, that's what our democracy demands. It needs you. 네, 그래서 이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 다음에 사실은 한국에서 고별 연설이 유명해졌던 이유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이분이 번역을 안 하셨더라고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미샤의 사랑해 하면서 우는 장면, 그 다음에 말리아 샤샤라는 딸들 이름 부르면서 뭐 고맙다고 얘기하는 장면, 자기의 부통령이자
오랜 친구였던 바이든한테 고맙다고 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이제 쭉 한 10분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전체 주제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번역 안 하셔가지고 건너뛰고 마지막 부분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보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냥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believe in a fair and just and inclusive America. You know that constant change has been America's hallmark, that it's not something to fear, but something to embrace. You are willing to carry this hard work of democracy forward. You'll soon outnumber all of us, and I believe as a result, the future is in good hands. My fellow Americans, it has been the honor of my life to serve you. I won't stop. In fact, I will be right there with you as a citizen for all my remaining days. But for now, whether you are young or whether you're young at heart, I do have one final ask of you as your president. The same thing I asked when you took a chance on me 8 years ago. I'm asking you to believe, not in my ability to bring about change, but in yours. I'm asking you to hold fast to that faith written into our founding documents, that idea whispered by slaves and abolitionists, that spirit sung by immigrants and homesteaders and those who marched for justice, that creed reaffirmed by those who planted flags from foreign battlefields to the surface of the moon. A creed at the core of every American whose story is not yet written. Yes, we can. Yes, we did. Yes, we can. Thank you. God bless you. May God continue to bles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ank you. 이건 한번 보시죠. 그 잘린 부분만 따로 모아가지고 누가 만든 건데, Michelle, for the past 25 years, you have not only been my wife and mother of my children, you have been my best friend. You made the White House a place that belongs to everybody. And a new generation sets its sights higher because it has you as a role model. So, you have made me proud, and you have made the country proud. To Joe Biden, we love you and Jill like family, and your friendship has been one of the great joys of our lives. 네, 잘린 부분만 보여드리면서 일단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잘 들으신 여러분을 위해 박수 한 번만 쳐주시죠. 오바마가 되게 그 공처가예요. 제가 보면은 애초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을 때 부인이 엄청 반대했거든요. 2008년도에. 근데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같이 해변에 놀러 가서 산책을 하면서 2시간 동안 설득을 겨우 해가지고 마음을 돌려서 대선에 출마를 했고, 근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났더니 미셸 오바마가 훨씬 더 영부인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임 시에 오바마 지지율이 63%였는데 미셸 오바마는 69%였어요. 그 영부인이 내내 대통령보다 인기가 높았었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했고 사랑받는 영부인으로 끝났었습니다. 아내에게 충성을 하니까 복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같이 영상을 봤고요. 정말로 이게 미국 사람들이 자기의 역사에 대한 정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봐도 긴장설인데, 그 물리적, 시간적 공간을 뚫고 참고 봐주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또 한번 나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이 뒤에 제가 슬라이드를 더 준비했는데 이상하게 그 슬라이드를 담은 USB가 없네요. 그래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나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은 제가 보기에 뽑아온 게 있어가지고 이거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드릴 거니까 나중에 들으시기만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연설문 짜실 때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 오바마 연설에서 드러났지만 제가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내 이야기.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 내가 더 재미있게, 더 감동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게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애초에 내 이야기로 시작해야 사람들이 더 집중을 해요. 그나마. 그 연사에 대해 궁금하기도 하고. 자, 두 번째. 내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내 이야기로 끝나면 그건 일기장입니다. 우리가 일기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이야기를 하되 그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확대가 돼야 돼요. 내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그걸 청중 이야기로 확대해라. 오바마 같은 경우도 아까 보시면 자기가 20대 때 시카고에 가서 활동한 거를 시작하지만 결국 그것이 미국 건국의 이념과도 맞닿아 있고 미국 국민들의 역사도 맞닿아 있다는 식으로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확대를 하잖아요. 이렇게 자기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청중에게 확대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건 조금 여러분이 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시대의 정신을 담는 겁니다. 뭐냐면은 오바마가 이 연설의 주로 삼았던 거는 보통 사람들의 참여를 통한 변화, 따라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트럼프로 인해 촉발된 미국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얘기를 함으로써 전체적인 시대에 맞는 얘기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 연설에 많은 내용들을 담았는데, 이런 식으로 그 시대 정신과 함께 가는 내용을 선택하시면 듣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고, 이걸 적어놨군요. 반대편의 목소리를 예상하자. 연설하면서 우리가 자기 주장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에 해당하는 논리적 근거와 이야기들만 끌어오기가 쉬운데, 항상 내 연설을 듣는 사람 중에는 애초에 나랑 반대 입장에 있거나 아니면 내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것을 함께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얘기를 듣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 다음 적어놓은 건 제가 잘 못하는 건데 적절한 유머를 실어서 하시면 참 좋습니다. 연설 시간이 아마 7분 내지 10분 정도 되실 텐데 생각보다 길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청중들이 즐거워하는 내용들을 같이 주시면 좋고요. 마지막 포인트가 사람 이야기와 통계를 섞어라. 그 연설이 통계가 없으면 공허합니다. 이렇게 숫자 같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면 자기 주장처럼만 보일 수 있어서 공허한데, 숫자로 가득 차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담는 게 중요합니다. 이야기와 통계를 섞는 것. 네, 이렇게 됐고요. 이건 정말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하고 싶은데 안타깝습니다. 정치 연설에 대한 단상인데, 한국의 어떤 정치인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가 진흙에서 연꽃을 피우는 행위다. 네, 정치는 진흙에서 연꽃을 피우는 행위다. 정치판은 더럽다는 거예요. 진흙탕. 거기 들어가면 누구나 때가 묻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왜 들어왔는지 의심할 정도로 많은 비난을 받죠. 멀리 안 가도 우리 안 모 후보님만 보더라도 촉망받는 벤처 사업가에서 의사, 청년 멘토로서 막 달리시다가 계속 정치에 들어오신 다음에 진흙탕성에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치를 하냐 하면은 진흙탕에서 연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에 정치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했던 정치에 대한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통찰 중에 하나인데, 제가 거기 감히 살을 좀 더 붙이자면은 정치가 진흙탕에서 연꽃을 피우는 행위라면 그 정치 연설이란 거는 진흙과 연꽃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수단인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연설도 있고 토론회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있는데 각각 한계가 있습니다. 연설만큼 길게 깊이 있게 우리 사회의 문제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그 해법, 그 다음에 우리가 존중해야 될 가치를 보여주는 수단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치 연설은 정치의 진흙탕과 연꽃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정치 연설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딱 세 가지예요. 삶, 그 다음에 퍼포먼스, 연설 내용. 달리 표현하면 메시지, 퍼포먼스가 되겠습니다.
메시지는 연설문의 내용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오바마 연설을 통해 보고자 한 게 연설문을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고, 제가 아까 7가지 그 특징 말씀드린 것도 연설문을 잘 구성할 때의 포인트인데, 그래서 연설문 중요하고 퍼포먼스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오바마 사진이랑 그 몸짓, 억양 이런 걸 통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메시지와 퍼포먼스가 중요한데 사실은 삶이 제일 중요해요. 삶. 오늘 오바마의 연설을 만약에 트럼프나 홍준표 씨가 거의 똑같이 억양도 흉내내서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만큼 동의를 못하겠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보여왔던 삶 속에서 이 메시지와 일치하는 것이 없거든요. 근데 오바마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백인 어머니와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서 인생 평생을 인종의 통합, 그다음 미국 사회에서 연대 강화를 위해 써온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민주주의의 가치, 연대의 가치를 얘기하니까 그게 더 큰 울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제가 보기에는 정치 연설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예, 정치 연설의 가장 큰 힘은 정치인의 삶 그 자체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지금 이 대목에 이르면 원래 여기 보여야 될 게 그 드라마의 포스터 2개가 보일 겁니다. 하나는 웨스트윙이라는 드라마고 하나는 뉴스룸이라는 드라마인데 둘 다 미국 드라마예요. 그 미드라서 자막도 다 있고 쉽게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정치에서의 말의 중요성, 말의 힘을 제일 잘 보여주는 드라마가 아닌가 싶어서 마지막에 감사합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제가 그 사진을 넣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1강은 오바마의 고별 연설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해봤고요. 원래 이 세상을 바꾼 연설학과가 이번이 3번째인데 원래 커리큘럼은 뭐냐면 1강 때 2004년 오바마의 민주당 전당대회 데뷔 연설, 오바마라는 사람이 전 세계에 처음으로 알려진 연설이죠. 그거를 보고 1강 때 2강 때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을 봅니다. 2강 때는. 그리고 3강 때는 여러분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동학이라는 이제 이 연춘천대 같이 만든 청년 정치인과 제가 했던 연설 그걸 보고 그 마지막 4강 때는 여러분이 연설을 하는 거죠. 요게 원래 커리큘럼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바꿔가지고 1강 때는 오바마의 고별 연설을 봤고요. 2강 때는 아까 얘기했던 오바마의 2004년 전당대회 연설과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2002년 대선 출마 연설 그 2개를 볼 거예요. 그거는 둘 다 짧습니다. 2004년 전당대회는 17분이고 노무현은 9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풀로 다 볼 수 있어요. 충분히. 그걸 소화를 하는 그 2강 할 거고, 김대중 대통령 연설은 이번에 뺐습니다. 대신 지난번에 했던 강의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카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를 다음 시간까지 예습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강 때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연설을 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연설을 원래 안 넣었어요. 원래는 이제 지난 제가 경선을 취재했기 때문에 아니죠, 이재명 이렇게 그 정치인 중에서 명연설로 연설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의 연설을 주로 보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사실은 선거 때 연설은 별로 볼 게 없어요. 선거 때 연설은 별로 볼 게 없는데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연설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다른 형태의 연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서 하는 연설과 대통령으로서 하는 연설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3강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특히 5.18 기념사와 그다음에 현충일 기념사 이 2가지가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다는 연설이죠. 그 뭐 기사로는 다 보셨을 텐데 실제 전문을 같이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강 때는 여러분이 직접 연설을 하는데 이게 뭐 바로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숙제가, 일단 오늘은 간단히 자기소개를 했죠. 자, 다음 이 시간 때는 여러분이 나와서 연설 주제만 정해오시면 돼요. 다음 이 시간 때는 부담 가실 필요 없어요. 일단 나는 뭐 연설해야 돼? 이것만 생각해 오시면 돼요. 2강 때는 연설 주제를 정해오는 게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간단히 나는 이런 연설을 하겠다. 왜 그 연설을 하려고 한다. 이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2강은. 그리고 3강 때는 그걸 가지고 5분 분량의 간단한 초안을 적어오시면 돼요. 초안. 그러니까 뭐 모두 발언도 좋고 한 앞달락 뭐 서문도 좋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초안을 뭐 A4 한 장 정도 있죠? 한 장 좀 못되게 정도 초안을 적어오시면 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한번 저희가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4강 때는 실제로 그걸 가지고 연설을 할 거고 그 연설을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해서 실제로 5분짜리 연설 영상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유튜브에 올려서 공개로 할지 비공개로 할지 본인 선택이고 어쨌든 각자 한 번씩 자기가 연설을 해서 자기만의 연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수업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저희가 시즌 1을 진행할 때는 거리에서 했어요. 마지막 4강은 거리로 신청 거리로 나가서 거리 연설을 직접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실제로 그렇죠, 거리를 한 대단하지. 것도. 근데 이제 이태원은 마땅히 그럴 만한 장소가 미친놈이라 그러겠죠. 그래서 이 실내에서 하는 걸로 바꿨으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하시면 되고 가장 좋은 건 100% 외워서 오는 거고 우리는 프롬프터가 없어요. 사실 프롬프터가 있으면 프롬프터 보고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없으니까 가급적 연설을 외워 오시고 안 되면 그냥 보고 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연설을 한번 완성해 보는데 목적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수업에 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최욱민 강사님 마무리 발언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윤범기 기자님을 알게 된 지 17년이 넘어요. 거의 2002년도 때 처음 뵀거든요. 대학에서.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3가지가 안 변했어요. 첫 번째, 얼굴. 그땐 되게 노숙한 얼굴이었는데 점점 젊어지고 있어요. 예, 얼굴. 두 번째, 말이 정말 빨라요. 그때도 빠르고 지금도 빨라요. 예,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쫙 나오고. 세 번째는 제가 되게 존경하는 이유인데 그때도 이 한국 그 당시 대학교 사회에서 정치 텍스트를 보면서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는데 10몇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하고 계세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감사 한번 드리고요. 네. 제가 사실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걱정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유머러스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강의의 특징은 저는 심심하지만 오바마가 엄청 분위기 띄워주는 걸로 가야 되는데 하필 고배연설의 논조가 되게 침착하고 차분한 그래서 오늘 화요일 저녁이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얼마나 졸리시겠어요. 근데 예, 제 걱정이 일정 부분 현실과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을 봐가지고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고 하지만 저 희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저는 비록 그렇게 여러분께 멋진 강연을 제공하지 못했지만 오늘 강연을 통해서 고맙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바마를 만나셨잖아요. 저는 이게 제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사시면서 오바마라는 사람의 연설을 직접 오늘 보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실 생각이 드실 거고 계속 보시다 보면 여러분도 언젠간 마키아벨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더 높은 목표를 향하다 보니 관역을 맞췄다. 이게 될 것 같아서 그게 제 희망이고요. 아까 코멘트에 나왔던 것 중에 2가지만 제가 좀 부연해서 말하자면은 퍼포먼스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오바마가 연설을 감동을 준 것 같지만 사실 그건 오바마의 퍼포먼스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하셨는데 내용도 오케이 내용도 예. 중요해요.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은 본인이 직접 쓰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스피치 라이터가 보통 써줘요. 그런 면에서 맞는 지적이신데 스피치 라이터가 쓸 때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이때까지 했던 연설들을 다 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설문의 내용도 오바마의 삶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 때문에 감동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 연설이라는 게 아까 얘기하신 마니플레이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히틀러가 연설을 참 잘했지만 세계를 다 재앙으로 몰고 갔죠. 그래서 정치 연설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칼이 될 수도 있다.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최종 결론 전에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 자료를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관저에서의 연설 강연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연설은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쭉 정리하는데 이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고 제가 아까 연설의 삼위일체로 삶과 메시지와 퍼포먼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중에 삶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노무현과 오바마와 김대중 같은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은 그런 연설을 할 수 없는 것인가? 네. 삶이 최고로 중요하다면 그런 의문이 들 법한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청소년 연설대전 할 때도 얘기했었고 청년 연설대전, 주변 연설대전 다 똑같이 얘기했었는데 뭐냐면 내게 그런 삶이 없으면 내가 한 연설대로 앞으로 살면 됩니다. 네. 앞으로 살아갈 날들 동안 내가 한 연설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설에 내 이야기를 담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비록 시간이 지나면 연설을 들은 사람들은 그 연설 내용이나 장소나 시간 다 까먹겠지만
나만은 그 연설한 내용을 잊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 진심과 삶을 담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아직까지 삶이 완성되지 않아서 좋은 연설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신다면 연설하신 대로 사신다는 각오로서 연설을 하시면 그게 앞으로 또 평생 살아가시는데 든든한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